2022년 3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6천만 원대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줬다고 특검에 털어놓았습니다. 이 회장의 자수서엔 한 달 뒤인 2022년 4월 김 씨에게 3천만 원 상당의 티파니 브로치와 2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귀걸이도 건넸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치면 1억 원이 넘습니다. 이 회장은 자수서를 통해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고가 장신구들이 전달된 뒤인 같은 해 6월 이 회장의 첫째 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추천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저한테 3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걱정 마시고 하여튼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바로 이 무렵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에서 김 씨는 서희건설 측이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장신구를 착용하고 공식 석상에 등장합니다. 특검은 민주당이 목걸이를 재산 신고하지 않았다며 고발하는 등 논란이 이미 불거지고 나서야 김 씨가 목걸이를 서희건설 측에 되돌려준 것으로 파악하고 인사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희건설 김모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장신구를 구매할 때 회사 돈이 들어갔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목걸이를 돌려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이봉관 회장을 상대로도 정확한 목걸이 전달과 반환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박성근 전 실장은 MBC 취재진과 만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명품 목걸이와 시계, 디올백 등을 받았다는 장소는 모두 자택 지하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었습니다. 구중궁궐 같은 곳이라 비하하며 굳이 청와대를 떠났고 장소 등을 핑계로 제2부속실도 두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보면 사람들 눈을 피해 개인 사무실을 창구처럼 쓰면서 자기 회사 직원 출신들에게 은밀한 심부름을 시키며 온갖 일에 관여하고 뇌물까지 챙기기 위한 속셈이었던 걸까요?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9월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는 최재형 목사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니 그냥 다음부터는 못해도. 디올백을 받은 장소는 김 씨의 자택 아크로비스타 건물 지하에 위치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는 김 씨가 2009년부터 운영해온 전시 기획사로 영부인이 된 이후에도 김 씨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집무실처럼 이용해왔습니다. 김 씨가 문제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구매자와 만난 장소도 이곳이라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시계 구매자인 서모 씨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뒤 김 씨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김 씨가 자신이 찬 시계를 보고 이런 시계가 필요하다고 말해 바쉐론 시계를 샀다는 겁니다. 구매한 시계를 김 씨에게 건넨 장소 역시 코바나 사무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바나 사무실로 서 씨를 안내한 건 유경옥 전 행정관이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김 씨 선물용으로 마련한 샤넬 가방들의 전달 통로로 지목된 인물로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입니다. 디올백과 바쉐론 시계가 전달된 장소, 샤넬 가방을 교환한 인물 모두 코바나 컨텐츠를 거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코바나 사무실이 영부인 선물 창구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김건희 씨 구속으로 특검 수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을 향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김 씨와 가까운 걸로 알려진 인테리어 업체 21g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등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인테리어 업체 21g의 사무실. 특검 관계자가 상자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21g은 바로 지난 2022년 4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던 업체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21g은 과거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김건희 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21g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엉터리로 진행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18개 이상의 업체에 하도급을 줬는데 무려 15개가 무자격 업체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정작 의혹의 핵심인 21g이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저희들은 이번 감사에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사 실무를 총괄했던 김호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국회의원들의 추궁에도 끝까지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특검은 21g은 물론 감사원과 김 전 비서관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로부터 특혜를 받아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21g 대표의 부인 조모 씨는 통일교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전 씨가 김건희 씨 선물용으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백을 김 씨의 수행비서가 교환하러 갔을 때 조 씨도 동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관저 공사 의혹 외에 건진법사 게이트에 대한 단서도 포착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정부 인사와 국민의힘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5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선물한 사업가는 김 씨로부터 대통령실 업무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김건희 씨가 대통령인 남편과 인사권 그리고 공천권을 반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던 말은 허언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의 요청으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구매해 건넨 서모 씨. 5천만 원짜리 시계를 할인받아 3,500만 원을 본인이 냈는데 김건희 씨로부터는 현금 500만 원만 받았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나머지 금액은 주지 않았고 이후 서 씨에게 대통령실 홍보 업무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권한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실 인사와 운영에 개입한 셈입니다. 영부인이 되기도 전부터 김 씨의 입김이 국민의힘 공천까지 광범위하게 미쳤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당선인이던 윤석열 씨와 마치 한몸인 듯 공천을 언급했습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이 때문에 특검은 김 씨가 지난해 총선 때 김상민 전 검사의 창원 의창구 출마에도 실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도 김 씨로부터 김 전 검사가 돼야 한다는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사가 전화가 와서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박한수 지사, 윤한홍도 김상민이가 되는 게 좋겠다. 명 씨는 김건희 씨가 남편과 인사권, 공천권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면서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일 쌍무지개를 가리키며 김 씨에게 대통령이 2명이라 그렇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인선 관련된 것도 여사가 다 이제 관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적인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5대5로 하기로 했어요. 인사권, 공천권. 실제로 김 씨는 윤 전 대통령 취임 뒤 코바나 컨텐츠에서 자신과 함께 일한 직원들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도록 해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인 김건희 씨까지 구속되자 국민의힘에선 정치 보복이라는 반발부터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반성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사필 규정, 인과응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어젯밤 자정을 넘겨 김건희 씨의 구속이 결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사필 규정이자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침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특검이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며 김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서 은폐되어 온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
주기 바랍니다. 조국 혁신당은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면서 수사가 진행될수록 플러스 알파가 기존 의혹보다 커지고 있어 특검의 기한과 인력을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50일 수사 기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쏟아지는 의혹은 기한 없는 상설 특검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반면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악재를 맞은 국민의힘은 당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의 수사가 공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고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안타깝다라는 짤막한 소회를 전했습니다. 전 대통령의 부부가 이제 같이 구속됐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 아닌가. 여기에다 정치 보복, 별건 수사라는 반발부터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겼나라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보수 진영의 복잡한 심경이 오늘 하루 국민의힘 안팎에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부터 계속돼 온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들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조팀 구승은 기자와 복잡한 수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 기자, 특검이 내일부터 곧바로 김건희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한다고요? 네, 특검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는 김건희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 김 씨 측은 내일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모든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씨를 여러 차례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김 씨 측은 내일 이후 진행될 소환에도 응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의 구속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수사가 동력을 얻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영장에 기재된 3가지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혐의는 증거와 진술이 상당 부분 축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혐의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강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특검이 오늘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업체와 또 감사원을 압수수색했고 통일교 당원 가입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도 나섰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수사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첫 강제 수사에 나선 대통령실 관저 특혜 의혹도 대표적이고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 김혜성 씨의 신병도 확보해서 지금 이틀째 조사를 했습니다. 네. 또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조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씨에게 청탁하며 건넨 걸로 알려진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실물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전 씨는 물품 행방을 안 밝히고 잃어버렸다는 진술 등으로 일관해왔는데 특검에선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윤 전 본부장의 윗선이라 할 수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출석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논란의 고가품이죠.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행방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계를 대신 사다 줬다는 서모 씨는 오늘 MBC에 시계값 3,500만 원 중 500만 원만 김 씨에게 받았고 나머지는 김 씨 인척에게 받기로 했다고 새롭게 털어놨는데 이 부분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의 국정 개입, 국정농단 의혹의 전모를 밝히는 것도 특검의 과제인데요.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로 박성군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 의혹은 구체적으로 드러났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명태균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김 씨가 대선 캠프를 꾸리는데 윤 전 대통령과 인사권 또 공천권을 5대5로 나눠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승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실 김건희라는 이름에 대한 경고음은 윤석열 정권 시작 전부터 울렸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은 금기였고 영린이었습니다. 김건희 구속이 갖는 의미를 김희웅 논설위원이 분석해드립니다. 그는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처음으로 사과를 할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할 때,
구치소에 갇히기 전 마지막 항변에 나설 때도 그랬습니다. 검은 옷은 그러나 견고한 거짓을 덮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지만 허위를 감추고 있는 공손한 형식은 농락과 같았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거대한 거짓 덩어리였습니다. 박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쪼만한 파우치를 거절하지 않았던 건 빙산의 조각 하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명품 가방에서 다시 시계와 목걸이로 이어지면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욕망의 민낯은 속물 드라마의 주인공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김건희는 주연이었고 그러나 드라마 밖에 있었고 무대는 국가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외교, 인사의 뒷무대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자신과 가족의 이익과 연결시킨 의혹이 있습니다. 김건희에게 대한민국은 쉬웠습니다. 뇌물과 이권을 챙기는 데 쉬웠고 벌을 피하기 위해 죄를 지우려는 데 쉬웠습니다. 국민에게 엄중했던 법은 그 앞에선 이중적이어서 그는 법 앞에서 특별 우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를 방어하는데 국가의 제도가 동원됐습니다. 지난 겨울 헬기를 국회로 날아들게 한 것이 그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세간의 말처럼 그는 어쩌면 가장 대한민국을 위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와 자괴스러울지언정 국민이 선출해서 권력을 위임한 이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었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는 김건희 씨도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지만 이제 궁지에 몰린 자신이 스스로 찾아낸 답안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의 막후 권력은 탐욕을 쫓았습니다. 수치를 알지 못했기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경고는 대통령의 부인이 되기 전부터 나왔지만 비선 실세와 국정농단이라는 선례도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김건희는 금기어였습니다. 그의 행보에서 곳곳에 먼지가 일었지만 김건희는 건드리지 못하는 영린이었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북은 찢겨져 있었습니다. 자랑스런 K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이라는 뉴스는 해외로 긴급 타전됐습니다. 그가 감춰왔던 모습을 하나씩 뽑혀 나오는 길게 뻗쳐진 의혹의 뿌리들을 확인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달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새 정부의 5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1호 국정과제인 개헌을 포함해 검찰개혁,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 등 굵직한 과제들이 앞머리에 배치됐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이 폐지되면 경찰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텐데 국정위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큰 줄기는 잡혔지만 세부 조율이 남았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내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에 둘지,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할지 등은 당정 간 또 정부 간 정리가 필요합니다. 개혁 방향이 정리된 만큼 여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26일까지 세부안을 확정해 9월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123개로 추려진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공식 1호 과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입니다. 방첩사 폐지를 통한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도 국정과제에 올랐습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분리 등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의견이 엇갈려 오늘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를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은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2달간의 소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2달 생각해보면 꼭 무슨 산비탈을 굴러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코스피 5000시대, AI 3대 강국, 기본사회 등을 중점 전략과제로 제시했고 주요 과제 이행을 위해 5년 동안 210조 원을 추가로 들이겠다는 재정투자 계획도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리겠다며 재정 확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는 모든 지역에 호우경보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서울 청계천에 나가 있는 조건희 기자 연결합니다. 자, 조건희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오후 들어 서울 도심에는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청계천을 포함해 서울 하천 29곳의 출입은 하루 종일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갑자기 국지적으로 쏟아지는 게 특성이라 서울시는 경계 2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서남, 서북, 동북권 호우경보에 이어 오후 들어 동남권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동부 간선도로 양방향이 거의 8시간째 통제되고 있고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등의 일부 노선은 선로 침수로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반려된 인천 곳곳에서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인천 옹진군 장봉도 242mm, 덕적북리 241.9mm 등 오늘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긴 곳도 있었습니다. 공항이 있는 서울 강서와 인천 영종도에도 각각 198.5mm, 255mm가 내리면서 항공기 총 150편이 지연됐습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집중호우로 의정부 중랑천과 고양 공릉청 등 하천 6곳에 홍수특보가 발령됐고요. 경기 북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산사태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녁 들어서는 광명, 수원, 과천 등 경기 남부 10개 시군과 충남 태안과 서산 당진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등 폭우의 영향권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70mm 안팎의 폭우가 추가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상향하고 호우 취약 지역에 대한 선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MBC 뉴스 조건입니다. 오늘 곳에 따라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강원도엔 밤사이 최대 1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춘천대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송미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춘천대교 밑을 흐르는 북한강은 현재 많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비는 하루 종일 내리다 그쳤다를 반복하다가 조금 전부터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에 내린 비는 대체로 북부에 집중됐습니다. 철원 지역엔 오후 한때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누적 강수량이 100mm를 넘어섰습니다. 많은 비에 철원과 홍천 등에선 나무가 쓰러지며 도로를 덮쳐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는데요.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호우특보는 현재 강원 중북부 곳곳에 내려져 있고 철원과 화천, 춘천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밤사이 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강원 중북부 내륙은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륙과 산간에도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재난당국은 산간 지역 주민들은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확인해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대교 앞에서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오늘 수도권 극한호우로 특히 인천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정한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인천역 앞 도로. 빗물이 가득 들어차면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지나가자 파도처럼 물결이 생겨나고 우산을 쓴 행인이 길 가장자리로 조심스럽게 지나갑니다. 이 일대에는 오전 한때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퍼부었습니다. 버스 한 대만 지나가면 파도 쳐가지고 막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오는 거 50년보다 더 된 것 같아요. 1호선 인천역 앞 도로입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불과 한 4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앞 도로는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순식간에 침수된 가게를 보며 상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쉴 새 없이 바닥을 닦아냈고 젖은 장판을 말리느라 한여름에 히터까지 틀었습니다. 제가 장사는 멈춰놨고 불안하기 때문에 모래를 빨리 공수해서 쌓아놓은 상태예요. 지하철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선로가 빗물에 잠기면서 1호선 주안역과 부평역 구간의 양방향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시장은 물바다가 되면서 냉장고와 쓰레기가 떠밀려왔습니다.
지하 상가에서는 상인과 손님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인천 중구의 한 야외공원에서는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고 흙탕물 급류가 생겨 도로를 뒤덮다시피 했습니다. 맨홀에서는 빗물이 역류해 인도가 잠겼고 도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곳곳에서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인천은 오늘 하루 침수 피해가 434건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빗길에 초등학생들이 탄 버스가 미끄러지다 쓰러지면서 중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비로 인한 사건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색 버스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터널 안 2개 차로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에서 소형 버스가 터널벽을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18명 중 2명이 머리를 크게 다쳤고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안전벨트는 매고 있었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축구대회에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끄러져서 터널 내 왼쪽 벽, 오른쪽 벽을 충격한 다음에 자전도 됐답니다. 아침 7시쯤 경기도 포천시에서 SUV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고 70대 남성 운전자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 영종도에서는 승용차가 호수에 추락해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소방 출동 당시 호수에 빠진 차량은 뒷바퀴만 보였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빗길 미끄러짐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경기 김포시 대보천에서는 차가 떠내려간다는 행인 신고가 119에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보천 일대를 집중 수색해 차량을 발견했지만